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라는 정책 방향입니다. 모든 가계빚을 포함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을 앞당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길 경우 또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면 DSR이 적용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가 추세치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리 방안의 핵심은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이 앞당겨집니다.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만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기면 DSR이 적용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규제를 피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DSR 규제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카드론 대출 한도도 크게 낮아집니다. 정부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고 이용 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선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금융권의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 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 목표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해 실수요 전세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집단대출이 막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공항철도는 한 노선에 2개의 요금제를 적용해 영종 지역 주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이 문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11월 중에 관계기관은 환승 할인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서울역에서 운서역까지 요금이 1,100원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영종 지역은 수도권 지하철역 가운데 유일하게 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요금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 요금은 1,850원이지만 한정거장 뒤인 영종역은 2,750원으로 껑충 뜁니다. 영종 지역 수건사업인 환승 할인 문제가 곧 해결됩니다. 국토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거쳐 11월 중에 운임 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할인 운임을 적용해 영종 지역 요금을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서울역에서 영종역까지 요금은 2,750원에서 2,050원으로 700원 줄어듭니다. 또 운서역까지 요금은 3,250원에서 2,150원으로 1,100원 조정됩니다. 운서역을 기준으로 인천 2호선과 갈아타는 검암까지 1,450원, 인천 1호선과 환승하는 계양까지 1,550원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 홍대까지 요금도 1,000원대로 낮아집니다. 운서역에서 서울역까지 365일 왕복한다고 가정하면 80만 원 정도 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은 버스 요금을 추가로 내지만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스 환승 관련된 비용을 이제 기재부가 결정을 해서 정부에서 50%를 부담했기 때문에 또 극적으로 이 문제가 잘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그 손실분보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거를 또 인천시에서 잘 받아줬습니다. 11월 중에 지원 협약이 체결되면 운임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합의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받아오던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공항철도 전체 노선에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지하철 1, 2호선의 누적 적자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원가보다 낮은 요금과 무임승차 등이 적자폭을 키우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대책을 찾는 토론회가 인천 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에 발의되고 있는 인천 지하철. 59.4km를 잇는 두 개의 노선의 연간 이용객은 2019년 기준으로 1억 6,606만 명에 달합니다. 지하철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12%로 대중교통 중엔 20%를 차지하는 버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1인당 요금은 0.88달러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통합 환승 할인에 깨끗한 시설 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재정 악화란 과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636억 8천만 원이던 인천교통공사의 당기 손실액은 지난해 1,591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개통 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액은 1조 6,09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다시 인천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시 재정 지원은 2015년 118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803억 9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문제는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요금. 지난해 운임 원가 보전 비율은 32.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지하철 요금 원가는 1,000원인데 327원만 받고 있다 보니 적자가 쌓이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재정 적자 요인으로 늘어나는 무임 승차를 꼽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이용하는데 지난해 무임 점유율은 19%에 달합니다. 무임 승차는 의료비 절감과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비용 절감 등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시민들의 경우에는 적정한 요금을 분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중앙정부와 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그 늘어나고 있는 무임수송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다음에 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거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거고요. 지난 1999년 개통 후 23년 차에 접어든 인천 지하철의 노후화도 심각합니다. 인천 지하철의 시설물 가운데 내구 연한이 지난 시설물은 33.4%로 전국 6개 도시철도 중 가장 높습니다. 특히 성능 등급 C등급 이하 비중도 41.9%로 전국 평균인 21.2%의 2배 수준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무인 운전과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적자폭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울 7호선 인천, 부천 연장 구간 11개역 운영을 통해 연 95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선 도시철도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무임 승차에 따른 정부 보전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40억이라는 금액은 적자를 상쇄할 만한 그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무인 운행을 시발점으로 해서 적자 해소를 하기 위한 운영기관의 노력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면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천 언론인클럽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수도권 지역 소각장 신증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2026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며 소각장을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의 폐기물 반입 금지에 나선 겁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 매립지. 하지만 이를 위한 수도권 지역 내 소각장 신증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 금지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님비 갈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해당 지역의 반입 금지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되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사무 처리 규정을 살펴보면 공사 사장은 소각, 재활용, 분리, 선별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자체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는 반입 금지 조치 일주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반대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할 경우 지체 없이 반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공사는 주민 반대로 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는 반입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29일 환경부, 3개 시도 관계자, 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의결하면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청년 1위 도시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예산 7천억 원을 들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일자리 13만 8천 개를 창출하고 검단 신도시에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등 청년 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6월 기준 인천시 청년 인구는 82만 6천 명입니다. 청년 인구는 전체의 28.1%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청년 인구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인천이 작년에 한 16,000명 정도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청년 인구가 순유출로 나간 게 한 6,700명 정도 감소했어요. 그게 최초로 그게 작년에 감소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인천시는 청년 1위 도시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예산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정책은 크게 일자리와 주거생활, 배움체험, 여가문화 분야로 나눠 추진됩니다. 일자리 사업에는 예산 3,261억 원이 투입되고, 주거생활 분야 2,705억 원, 배움체험 분야 493억 원, 여가문화 분야에는 45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청년 일자리 13만 8,600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마을 드림총각, 창업벤처파크 등도 조성합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검단 신도시에는 5,000세대 규모의 청년 주거단지도 조성합니다. 주거 생활 분야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폭 개수가 10개에서 22개로 늘어나고요. 이를 통해서 한 11,700여 세대의 청년을 지원하게 되고요. 또 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 저축 계좌와 행복 씨앗 통장 등 지원도 확대합니다.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를 건립하고 AI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위해 청년 조직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권익 보장을 위한 청년 관련 조례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구 정서진에서 영종도와 신도 등을 잇는 300리 자전거길이 조성됩니다. 제3연륙교와 무의대교, 평화대교 등 3개의 교량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는데요. 정서진에서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연결돼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해안을 따라 깔끔하게 조성된 자전거 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벗삼아 페달을 밟습니다. 지난 1월 1단계로 완성한 영종국제도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7.6km, 향후 3개의 섬을 잇는 120km 300리 자전거길로 확장됩니다. 영종국제도시를 한 바퀴 순환하는 건 물론이고 동쪽으로 제3연륙교를 넘어 청라호수공원과 정서진까지 연결됩니다. 남쪽으로는 무의대교를 건너 한악의 해수욕장과 소무이도를 잇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평화대교를 관통해 신도, 시도, 모도까지 연결됩니다. 총 연장 120km 가운데 미조성된 24km 구간의 자전거길을 만들어 기존에 조성된 자전거길과 연결하는 겁니다. 자전거 이음길은 내년 1월 착공해 제3연륙교와 서해 남북평화도로가 개통하는 2025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영종도, 무의도, 신도 3개의 섬과 중구, 서구, 옹진군 3개 자치단체로 300만 2천 시민을 자전거길로 잇는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 이음길을 선포합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의 총 사업비는 215억 원, 인천시가 158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군구가 분담합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시작점인 정서진과 연결돼 사실상 전국을 잇게 됩니다. 인천시는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이 300리 코스를 이용해 영종도와 무의도, 신도를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물류 중심 중 하나인데요.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1의 1단계 2구역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올해 국감을 통해 인천 신항 지역이 정부의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NRB 장윤아 기자입니다. 화물 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들어서는 인천 신항 항만 배후단지의 1-1단계 2구역 개발 공사가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복합물류와 공공시설을 포함해 94만 제곱미터 규모의 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금 없이 100% 민간 자본으로 진행됩니다. 개발과 함께 인천 신항이 정부의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인천항은 그동안 내항 4부들을 제외하곤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상황. 이번 개발 사업과 함께 인천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고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의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인천항은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부지 임대료가 다른 항만 지역보다 최대 7배나 비싼 상황입니다. 인천항 부지의 임대료가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된 타 항보다 2배 내지 7배가 비쌉니다. 따라서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적정한 임대료 수준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항만 발전을 위해서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단계적으로 인천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후단지와 컨테이너 터미널은 입주업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경우는 조성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항만업계는 해수부의 인천항 자유무역 지역 지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RB 뉴스 장윤아입니다. 네, 지역화폐 인천이음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지역화폐를 넘어 음식 배달 등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인천이음이 이제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차 산업을 지역 전통시장에 접목시킨 건데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 전 저녁 식사를 고민 중인 김남수 씨. 인천이음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이음 장보기에 들어갑니다. 조미김 등 그가 선택한 식재료들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곧바로 전송됩니다. 상인들은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상품을 포장합니다. 그렇게 포장된 상품들은 공동 배송센터에 모여 즉시 가정으로 배송됩니다. 아까 막상 주문한 거 보니까 쿠팡 이츠나 뭐 마켓밸리 같은 거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도 되게 좋은 것 같았고 시장에 그 물건을 사는 것 같아서 뭐 지역 소비 뭐 그런 거 같은 데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천 이음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송료는 10,000원 이상일 경우 무료, 10,000원 미만일 경우 2,000원입니다. 평일 오후 5시 이내에 주문 시 2시간 이내에 주문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도 일반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다양한 유통 구조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음몰 그쪽 하다 보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지금 수수료도 이 일반 제가 이제 스토어팜이나 UMF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 너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커다란 경쟁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인천시는 4차 산업에 발맞춘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통시장 혹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전통시장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차원이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 근처에 가까운 전통시장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이음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부평깡시장과 계양산 전통시장 등 지역 14개 시장에서 운영합니다. 인천이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만큼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980년대 중반 준공한 만수주공 아파트는 올해로 지어진 지 35년이 지났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이 일대 아파트 단지 6곳의 통합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세대 수만 6,800여 규모에 달하는데요. 조만간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현장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준공된 만수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지나면서 몇 년 전부터 재건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변 6개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통합 재건축입니다. 이곳 6개 아파트 단지는 지도상으론 분리돼 있지만 대지권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개별 재건축을 하려면 등기 정리가 필요한데 단지 간 대지가 섞여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단지와 2단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고 3, 4단지가 맞물려 있고 5, 6단지가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로 하면은 서로 주민들 간에 그런 지분 싸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행정구역을 나누어 줄 때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놨어야 되는데 재건축 절차상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요구하면 지자체는 예비 안전진단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남동구는 단지 사이 도로 경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뤄오다 최근에야 주민 동의를 얻은 뒤 두 구역으로 나누어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 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도로가 중간에 나뉘어져 있잖아요. 해석상의 문제로 주택단지를 보는 거의 견해가 조금은 달랐고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고자. 인천시도 안전진단 등 향후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동구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시는 남동구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현지 조사와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주공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이번 주말 주민 30% 이상 참여를 목표로 통합 재건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아파트 6개 단지, 총 6,800여 세대가 포함된 대규모 통합 재건축이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 만석 화수해안 산책로 2단계 구간이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구간에 있는 선박 수리 업체와 갈등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동구의회는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 만석동 일대 해안입니다. 배 모양의 철골을 세우고 나무를 덧댑니다. 해안광장과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만석 화수해안 산책로 2단계 공사가 한창입니다. 동구는 12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준공한 1단계 구간의 해안 전망대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장을 방문한 동구의회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선박 수리업체의 불법 점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종현 의장은 계류선박 수십 척이 방치돼 있고 각종 폐기물들이 도로 부지에 나뒹굴고 있다며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자체를 치우라고 해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왔는데 안 치워.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빨리 취해갖고 이걸 치우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짱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 빨리 치워줘야지 합의를 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이 업체하고 우리하고 마찰 때문에 개인 땅으로 저기를 다 밀고서 공사를 할 건데 펜스를 설치하기 전에 아마 다 치우라고 저희도 이렇게 설득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앞서 준공한 1단계 구간은 부지 문제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자 1단계와 2단계 구간 사이에 정화조 일체형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수압이 너무 낮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통 약한 게 아니야. 이게 외부에서 여기에 왔으면 손도 씻고 뭐 화장실 이용해가지고
정말 괜찮다 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외부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부족한 상태네요. 1단계 구간에 설치한 펜스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여기 펜스에 여기는 펜스 간격이 너무 넓어서 아이들이 어떻게나 넘어지다가 떨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민원이에요. 들어온 얘기예요. 동구는 1단계 구간에 화장실 등을 조성할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화장실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점유와 계류 선박 방치 문제에 대해선 행정 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의 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대부분을 구청 직원들과 관용차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할인 혜택까지 받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청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주차된 차량들로 빼곡합니다. 또 다른 층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듭니다. 많죠. 거의 위층만 있고 1, 2, 3층 다 꽉 찼던데? 주차된 차량들은 누구의 차량일까? 장기 월정 차량 이용자들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구청 직원들입니다. 이용 기간도 수개월부터 수년째. 일부 직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째 장기 이용 중입니다. 이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총 351면. 그런데 구청 관용차가 66면, 직원들이 250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는 고작 35면입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 직원들의 할인 요금도 논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월정 주차료는 6만 원. 하지만 구청 직원들은 단체 할인과 주 5일 요일제 할인 등을 적용받아 월 16,80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행정에 오류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중, 3중 혜택에 대한 건 일반 시민이 봤을 때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옳지 않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구청과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해 주차타워 건립 등도 제안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청 측은 구청 직원들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용 요금은 할인 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구에서 보전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기초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의원들의 밥값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의회는 지난 7월 업무 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한 분기가 지난 지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북인천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에 계양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한 상임위원장의 사용 내역 17건 중 11건이 동료 의원 간의 간담회, 그러니까 식사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용 내역도 마찬가지. 집행 목적란에 대부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적혀 있다 보니 정확한 사용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목적을 알 수 없는 동료 의원 간의 식사는 지난해에만 모두 135건으로 그 금액은 약 880만 원입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의회는 지난 7월 업무 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한 분기가 지난 뒤에 상황은 달라졌을까? 과거 분기별로 공개하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조례 제정 이후 그 주기가 짧아져 월 단위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를 금지하자 동료 의원과의 간담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동료 의원과의 식사는 지난 2분기 28건이었지만 3분기에는 절반으로 줄어 1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집행부와의 간담회는 2분기에 8건이었지만 3분기에는 34건을 기록해 조례 제정 전보다 4배로 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의원끼리 식사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집행부와 간담회를 하는 데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간담회를 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목적란에는 하나같이 주요 현안 사항 논의라는 모호한 표현만 등장할 뿐 집행부와 어떤 목적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방법 예시입니다. 집행 목적을 보면 어떤 업무와 관련해 간담회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업무 추진비 집행 목적이 여전히 모호하게 작성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도록 저희가 의장단 회의에서 좀 더 강력하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식사비로 사용되어 온 기초의회 업무 추진비.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집행 목적이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BTV 인천뉴스는 인천예고 옛 실기동 건물의 문제점을 연속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마침내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바람인 새 예술관이 착공 3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학생들의 실기교육 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입니다.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를 하는 예비 성악가. 남성의 힘있는 노래가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방음시설을 갖춘 80여 개의 음악 전공실과 개인 연습실에선 학생들의 피아노 연습이 한창입니다. 연습실과 레슨실의 방음시설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고 506개의 객석과 최고급의 음향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생겨서 이전보다 전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망이 좋고 쾌적한 미술 전공 실기실 역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공 실기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넓어지고 쾌적해져서 더 실기 능력을 키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국 최고인 6m 높이의 무용 전공 실기실은 학생들의 춤 연습에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번 2학기 새로 문을 연 인천예술고등학교 예술관입니다. 총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건물 로비는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 학기까지 학생들이 사용했던 40년 된 낡고 열악했던 옛 실기동 건물은 폐쇄됐고 내년 말 철거 예정입니다.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저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건물의 반 정도, 2분의 1 정도에 대한 건물을 이제 들어설 것이고 층수도 2층 정도로 해서 1층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고요. 2층에는 이제 체육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보통 편의점 일자리는 단순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역 주민 6명이 직접 매장 관리를 하고 경영도 겸하는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손잡고 기업 연계형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동구 송림 오거리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 상품을 정리하고 부족한 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자활 참여 주민 6명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매장 관리는 물론 편의점 유통과 경영 업무까지 맡습니다. 동구 지역 자활센터와 대기업이 손잡고 기업 연계형 자활 근로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동구의 첫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운영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자립을 위해 돈을 버는 건 물론 미래의 사장으로 꿈도 키워나갑니다. 여기서 더 하고 나서 창업할 예정이에요. 네, 어떤 일을 창업하고 계세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편의점류 쪽으로 창업할 생각 있어요? 동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는 주민은 약 120명. 8개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 3곳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존의 자활기업은 그 청소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의 한정이 지어졌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편의점으로 분야까지 저희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그 자활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자활할 수 있도록. 여기서 꿈을 키우는 주민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넘어 취업과 창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중구가 구민의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재단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구 문화재단은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883년 개항 이후 근대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통해 문화 역사 도시로서 자리매김한 중구. 지역 문화 예술을 발굴 육성하고 이를 생활 문화로 융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15만 중구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을 담당할 중구문화재단이 내년 1월 공식 출범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 임원과 핵심 직원을 채용하고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구는 지난 2019년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년 6개월간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중구민 문화 수요 조사, 의견 수렴과 문화예술 종사자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문화재단 출범을 준비했습니다. 재단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재단은 경영기획팀, 공연전시팀, 생활문화팀, 축제운영팀, 평가감사반 등 1본부 4팀 일반으로 운영됩니다. 재단은 다음 달 2차 직원 채용을 실시해 연말까지 재단 인력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는 주민과 지역 문화예술 종사자가 참여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둔 인천에선 그 어느 때보다 환경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환경을 주제로 한 시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수작은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향후 지역 방송사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19 바이러스. 여기에 해마다 심화되는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온 이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론 결국 환경 문제가 꼽힙니다. 특히 인천은 환경과 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은 환경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대체 매립지, 소각장 조성 등의 현안이 산적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그린 스토리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인천시와 지역 방송사, 신문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환경을 주제로 공익과 팩트체크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뤄집니다. 먼저 공익 콘텐츠 분야는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활동 영상을 1분 이내로 제작해 제출하면 됩니다. 또 팩트체크 분야는 환경과 관련된 팩트체크 활동 결과물과 슬로건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3분 이내 영상이나 10컷 이내의 카드 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천에 속해 있는 직장인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여러분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1분 이내 생활 속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과 팩트체크 슬로건 등 영상물을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1인당 작품은 총 3점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수작에는 대상을 포함해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한 콘텐츠는 향후 지역 방송사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수산물 쇼핑과 시민 공모전, 스탬프 투어 등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올해 소래포구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신 기존엔 4일간 열렸던 축제 기간을 한 달로 대폭 늘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기간 동안 각자의 방식대로 축제를 즐기면 됩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공연이나 음식 판매 부스는 사라집니다. 대신 소규모 예술 공연이 남동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가요와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소래포구 주변 명소를 돌아보는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새우타워, 장하산 무장의 나눔길 등 총 7개 장소를 돌며 스탬프를 모으면 상품이 제공됩니다. 또 소래포구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홈쇼핑과 360도 카메라를 통해 어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AR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개막일인 22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온라인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소래포구의 풍경과 일상, 즐길거리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은 뒤 제출하면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남동구는 이 밖에도 축제 기간에 맞춰 전통 어시장 옥상에 대형 미디어월을 설치하고 어시장 주변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은 4분기 체감 경기도 나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분기에 반짝 낙관을 기대했지만 다시 악화로 돌아섰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 지역 소매유통업체 1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8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분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낙관적인 전망을 기록했지만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해 2분기 연속 부정적 전망을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 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입니다. 4분기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계는 매출, 비용, 수익, 고용 등 전 부문에 걸쳐 모두 부정적 전망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경기 침체 속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운영비, 물류비, 임대비 등 경영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비용 지출로 인해 자금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업태별 전망치를 보면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로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으며 편의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로 들어서며 매출 부진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다중이용 판매시설 방문 빈도 감소, 온라인 쇼핑 집중이, 편의점은 겨울철 계절적 비수기에다 점포수 증가에 따른 편의점 간 경쟁 심화, 퀵커머스 확산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책으로 비용 절감, 프로모션 강화, 온라인 사업 강화 순으로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소비 심리 위축, 비용 상승, 정부 규제 등을 꼽았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